네, 안녕하세요. 미건부동산 마채연입니다. 네, 부동산 뉴스 읽는 좋은 사람. 오늘도 제가 뉴스를 한 4개 선택해 보았는데요. 제목이 관악 은평도 전용 84제곱미터 10억 이라는 서울경제 뉴스. 아무래도 제가 관악에 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뉴스였고요. 올 1월에서 9월 전국 건축 허가 면적 6년 내 최저. 문화일보 기사하고요. 이것 공포 덮치자 집값 오르기 시작했다. 노컷뉴스. 요거는 내용은 모르겠는데 관심이 가서 확 끌려서 한번 선택해봤고요. 대출 갚는데 종부세 폭탄데 보유세 높여야 매물 나와. 머니에스의 뉴스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의 뉴스를 오늘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자, 첫 번째 뉴스. 관악 은평도 전용 84제곱미터 10억. 서울경제 뉴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신축 선호. 10억 클럽 아파트 전방위 확산. 장위, 휘경동 등도 호가 상승. 서울경제. 신축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서울시 관악구, 은평구에서도 처음으로 전용 84제곱미터 타입에서 10억 원 이상 실거래 사례가 나왔다. 이들 아파트는 갓 입주한 신축 단지다. 민간 택지 분양 상한가제로 새 아파트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곽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매매가 10억 원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관악구 봉천동 이편한세상 서울대 입구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0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 관악구에서 최초로 나온 전용 84제곱미터의 10억 원대 거래다. 이 단지는 올 6월 입주한 새 아파트다. 이뿐이 아니다.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84제곱미터 또한 상한제가 공론화된 8월 10억 원의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이 역시 관내에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첫 10억 원대다. 현재 호가는 10억 5천만에서 11억 원에 형성돼 있다. 해당 단지 역시 2018년 10월에 입주한 신축이다. 전용 84제곱미터 10억 클럽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 장위 뉴타운에서도 최근 장위 미래안 퍼스트하이의 보류지가 9억 4천만 원에 낙찰된 후 로열동 로열층 매물은 호가가 10억 원을 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휘경동 용인 수지구에서도 거래 가능한 매물이 사실상 없는 가운데 호가가 10억 원이 넘는 고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신축 아파트 강세는 통계에서도 나타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값은 7월 이후 현재까지 4.38% 상승해 다른 연식의 아파트보다 많이 올랐다. 권혁준 기자. 확산되는 전용 84제곱미터 10억, 성북 구축 10억 근접, 용인 수지 신축도 호가 10억. 올해 6월 입주한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 SK뷰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호가는 10억 원을 넘어선 10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매수 문의는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공인중개사. 서울 외곽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전용 84제곱미터 매매가 10억 원 첫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외곽 구축 아파트도 신축을 따라 10억 원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경기도 용인시 수지에서도 호가가 10억 원을 넘긴 단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전매 제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매물이 없다 보니 국민주택 규모 전용 84제곱미터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 신축 따라 움직이는 구축 전용 84제곱미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은평구와 관악구에서 신축 전용 84제곱미터가 첫 10억 원에 실거래됐다. 관악구 봉천동 이편한세상 서울대 입구 1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0월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은평구 녹번동 힐스테이트 녹번 전용 84제곱미터 또한 지난 8월에 10억 원의 손바뀜이 이루어졌다. 신축이 오르면서 구축 전용 84제곱미터도
이후 10억 클럽에 가입할 태세이다. 지난해 8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원에 거래된 이후 성북구 기름 뉴타운의 구축 아파트도 10억 원의 거래가 다가서고 있다. 영등포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길동 보람의 SK뷰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해 8월 10억 2,820만 원에 거래된 이후 인근 기축 아파트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용인시에서도 신축 아파트의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섰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전용 84제곱미터의 호가는 10억 5천만 원이다. M공인 관계자는 최근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매물이 단 하나 남은 상태라면서 아직 거래되지 않았지만 구매 문의 전화는 계속해서 걸려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물 품귀, 분양권은 부르는 게 값. 이런 가운데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신축 분양권의 경우 부르는 게 값일 정도이다. 분양권은 전매가 제한되고 입주가 마무리된 단지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매물이 극히 적다. 이러다 보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14,393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반면 분양권 거래는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10월의 분양권 거래는 199건으로 9월 236건, 8월 264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마지막 단지인 양천구 신월동의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가 오는 2020년 3월 준공되면서 서울 분양권 시장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문가는 분양권 등 신축 수요가 기존 주택으로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서울 외곽 및 수도권의 전용 84제곱미터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각종 규제로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분양권은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네, 서울경제 뉴스인데요. 부동산 뉴스가 요즘 거의 아파트 위주인데, 네, 저희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관악에 있는 이편한 세상 6월에 입주했는데, 네, 10억 원 넘어섰습니다. 다음 뉴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올 1월 전국 건축 허가 면적 6년 내 최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따지니까 1억 3,805만 건에서 지금 현재 1억 329만 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1억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추세입니다. 주거용 작년보다 23%나 감소, 착공 면적도 5년 내 최악의 부진, 시장 극도 위축, 내년도 암울, 업계 주택규제 대폭 완화 필요. 올해 1월에서 9월 전국 건축허가 착공 면적 누적이 동반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지방주택시장 침체가 건축허가 착공 면적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체 건축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축시장은 올해보다 더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9월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감소한 1억 329만 제곱미터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건축허가 면적 8,839만 제곱미터를 기록한 이후 6년 내 최저치이다. 건축허가 면적은 2014년 1억 446만 제곱미터로 증가한 후 2015년 1억 3,805만 제곱미터, 2016년 1억 3,293만 제곱미터, 2017년 1억 2,693만 제곱미터, 2018년 1억 2,071만 제곱미터를 기록했다. 올해 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반면 지방은 극도로 부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감소, 부진해 전체적으로 23.3%나 감소한 3,342만 제곱미터에 그쳤다. 비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상업용과 기타 허가 면적이 부진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감소했다. 비주거용 건축허가 면적은 1월에서 9월 누적 실적으로 5년 내 최저치인 6,987만 제곱미터에 그쳤다.
1월에서 9월 건축 착공 면적도 주거용, 비주거용 모두 감소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 줄어든 8,119만 제곱미터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7,975만 제곱미터 이후 5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건축 착공 면적은 2015년 1억 711만 제곱미터를 기록한 뒤 2016년 1억 486만 제곱미터, 2017년 9,391만 제곱미터, 2018년 9,153만 제곱미터로 줄었다. 이 중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위축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나 감소, 총 2,553만 제곱미터에 불과했다. 1월에서 9월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한 5,566만 제곱미터를 기록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의 경우 지방주택 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거용 건축 허가 및 착공 면적이 6에서 8년 내에 가장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양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예상했다. 건설업 관계자는 서울 주택시장 고공행진과 달리 지방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인허가가 난 주택사업장도 착공을 미루는 일이 많다며 지방주택 건설 업체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입니다. 네, 다음 뉴스 읽어볼게요. 건축 경기 안 좋은 거는 올해 무척 안 좋습니다. 이것 공포 덮치자 집값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 상승 요인 3가지, 저금리, 유동성, 그리고 매물 부족. 심화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 부동산도 계약 못한 지 한 달째 울상. 정부의 보유세 카드도 시장의 매물 부족 해소할지 의문. CBS 노컷뉴스 조혜령 기자입니다. 추위에 꽁꽁 온 손을 호호 불어가며 일산으로 가는 빨간색 광역버스 도착 시간을 새로 고침으로 검색하던 중 직장인 김모 씨의 마음이 한 가지 결심이 섰다. 서울에 집을 사 지긋지긋한 출퇴근 전쟁에서 벗어나는 것. 2년 전 결혼한 후 친정 근처에 신혼집을 얻어 전세로 살고 있었지만 버스 대기줄에 서서 칼바람을 맞고 각성한 뒤 본격적으로 서울에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결심이 너무 늦은 걸 깨달았다. 쭉쭉 오르는 집값은 둘째치고 매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중으로 계약금 안 넣으면 이거 없어요 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윽박지르기용 허세가 아니었다.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은 오후가 되면 사라지고 없었다. 김 씨는 하루 종일 부동산 매물 새로 고침을 누르며 업무 시간 틈틈이 전화를 걸고 있다. 며 광역버스 줄 대신 이제는 부동산 대기줄이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촉발한 청약시장 과열, 양상이 부동산 시장 전체로 불이 옮겨 붙는 모양새이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쏟아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서울 집값은 20주 넘게 상승 중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0%로 지난주 0.09%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조정지역이 해제된 부산과 고양 등 일부 지방에도 집값이 급등 현상을 보였다. 연말부터 규제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지난 6월 분양가 상한제 핀셋 규제와 조정지역이 해제된 정부 정책이 발표된 뒤 분양가 규제 대상 지역을 피해 과천은 일주일 동안 1% 넘게 집값이 급등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풍선 효과였다. 이 같은 오름세는 과천에서 시작돼 하남과 성남으로 확산됐다. 조정지역 해제로 수혜를 입은 부산 역시 하루 1억 원씩 오르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부산뿐 아니라 일산과 남양주 등 갭 투자를 하러 버스를 빌려오는 원정 투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11월 초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부산 집값은 조정지역 해제 발표 이후 11월 셋째 주 0.19% 상승했다. 발표 직전 11월 4일 부산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였다. 양도세 움찔, 보유세 피식, 갈수록 줄어드는 매물.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는 3가지 요소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역대 최저 수준의 1.25의 금리와 시장에 넘쳐나는 풍부한 유동자금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 랩장은
올 7월과 10월 금리가 두 차례나 떨어졌고 시장의 유동자금이 1,500조에 육박하고 있다며 대체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도자보다 매수하려는 대기 수요가 훨씬 많다 보니 이 같은 매물 품귀 현상이 집값을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서 매물이 없어서 한 달 넘게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규제와 부동산 시장 과열이 혼합돼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3주택자의 경우 60%까지 과세하다 보니 팔고 싶어도 집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면서 임대사업 기간 8년을 채워야 하는 점도 시장에서 매물이 줄어드는 요인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지위 양도 금지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 의무 거주 등 거래 규제가 워낙 많다 보니 점점 더 새 아파트 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 아파트를 시장에서 찾기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9월 85에 이어 이번 달 118.1을 기록했다. 기준선이 100을 넘을 경우 매수자가 많다는 것으로 집을 팔 사람보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규제 카드도 다주택자들의 움켜진 주먹을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보유세가 늘어나면서 고가 다주택자의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적지 않아 매도 대신 자녀 증여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매물 출회는 가격 하락 기대가 있을 경우보다 보유세 부담이 커져야 가능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큰 상황에서 보유 심리가 크다며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팔기도 어려워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대출 갚는데 종부세 폭탄 때 보유세 높여야 매물 나와 입니다. 직장인 A씨는 대출을 받아서 산 서울 마포의 아파트에 산다. A씨의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 10억 원으로 뛰어 처음 부동산 종합세 납부 대상이 됐다. 종부세가 22만 원과 재산세를 합해 보유세가 300만 원을 넘었다. 국세청이 지난 20일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확연히 높아진 부동산 보유세가 눈에 띈다. 종부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1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2주택자의 경우 합산가격 6억 원이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올해 14만 명이 늘어난 6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는 총 20만 3,174채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종부세 쇼크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인상된 데다 정부가 종부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잇따라 올렸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각각 14.02%, 14.95%를 상승했다. 종부세율은 0.5에서 2.0%, 올해는 0.5에서 3.2%로 높아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 수가 지난해보다 1조 1,600억 원가량 증가한 3조 32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 대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 추계보다 2,000억 원 정도 늘었다. 한꺼번에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조세 저항이 확산되는 한편 일각에선 집값 상승에 따른 이득이 커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는다는 지적도 한다.
양지영 RNC 연구소장은 보유세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커서 매물이 나오지 않는데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2022년까지 해마다 종부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한다. 예컨대 서울의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9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고 나머지 1억 원 중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를 곱한 8,500만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낸다. 정부는 올 초 종부세법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해마다 5포인트씩 높여 2022년 100%가 되도록 했다. 김노향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